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네. 이 시흥시 이쪽이 뭐 주된 생활권이신 고향이신가요? 그렇죠. 이쪽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모든 자산이 다 이쪽에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이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일단 한번 볼게요. 네네네. 지금 C2를 갖고 계시면 여기 이제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가 있는 네네.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한 곳에 있는 거고요. 네네. 여기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그 맞은편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헤리움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예예. 요거를 또 갖고 계신다고 그러셨던가요? 네네. 네네. 그렇게 하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정왕동 주공 2단지, 네네. 네, 주공 2단지를 또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예예예.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제가 질문이 길어서 갖고 이 주공 2단지를 보유해야 되는지 네네. 그렇죠. 매도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셨던 건가요? 1차로?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10월에 네. 양도세 비과세 구간이에요. 내년까지. 2022년 10월까지가 비과세를 네네네네. 실현할 수 있는 네네. 시기라는 네네. 말씀이시고. 예. 그래서 그거를 양도세를 비과세로 해서 파는 게 난지, 네. 재건축을 멀게 보고서 갖고 가는 게 난지. 그러면 오피스텔 2개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있겠네요. 예, 단기 4년짜리 하고 있어요. 네. 네네. 주택임대사업자를 단기로 네네. 하고 계신데, 네네. 그래서 내년이 비과세 구간이라고 하시는 건 이 주공 2단지 자체가 지금 네네. 거주는 호반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시적 네네. 2주택, 거주주택 그렇죠. 비과세를 실현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왕동의 주공 2단지 먼저 한번 볼 텐데요. 네네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거주도 해보셨어요? 거주를 한 23년 하다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여기 거주해 보셨으면 그러면 23년이면 얘 분양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97년인가 분양했었죠? 예. 그러면 분양을 받으셔서 지금쯤 가지고 계셨으면 어찌 됐든 뭐 이 아파트가 좋건 나쁘건을 떠나서 무조건 가격은 올라 있을 거고 네네네. 워낙 가지고 있던 취득했던 기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요. 예. 우리 주공 2단지 이쪽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요. 네네. 이쪽 지역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저가에 아파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 정도 주거 환경을 하려고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정말 몇십억 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역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뭐 조금 네네. 뭐 걷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하지만 어찌 됐든 수도권에서 지방치고는 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고 예. 거기에 주변에 또 학교들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잘 포진해 있고 네네. 거기에 온통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하기라든가 주거하기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편안하단 말인 거죠. 쾌적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쪽에 이제 우리가 요 77번 국도 좌측으로 해갖고 105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네. 105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금 실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105 신도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당연히 이웃하고 있는 우리 구축이 돼 있는 우리 쪽들도 소위 말해서 키 맞추기로 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주공 2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이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가격에 대한 메리트고요. 네네. 그렇다고 또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선뜻 사게 되기는 또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주거 환경 괜찮아서 좋긴 한데 또 사기는 그래. 왜 잘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왜 주변에 또 집들도 많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전세에 대한 인기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용 가치는 좋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전세 가격이 지금 서울 포함해 수도권 전국이 난리인데도 우리 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아파트들이 오른 폭만큼에 비하면 굉장히 소폭 상승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물가 상승 비율만큼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몇 평 갖고 계시죠?
21평이요. 21평이 지금 2억 원이죠. 3억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2억 한 7천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이거든요. 올랐다고 네. 하는 게 지금 이 가격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마도 이제 공시 가격이 1억이 넘었던가요? 공동주택 가격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 넘었습니까? 그러면 1억 이제 한 몇 배. 그러면 또 취득에 대한 부담도 좀 따르겠네요. 주택수가 카운팅이 되니까. 아무튼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우리 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요. 네. 집값이 이렇게 더듬 올라갔던 데는 누가 뭐래도 비과세 실현이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이거는 고민도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보유보다는 이건 당연히 매도하셔서 비과세를 실현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얘를 만약에 갖고 있는다고 하면은요. 네. 갖고 있는다고 하면은 얘는 지금은 비과세를 받고 팔 수가 있는데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일단은 못 받죠. 그렇죠. 2주택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얘를 네네. 팔게 되면 여기가 조정지역에 중과세를 물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내둘 그러니까 세금이 따따블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겠죠. 예. 더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내가 페널티를 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세금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비과세 실현해서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매도 시점이 언제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매도 시점은 네. 뭐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 가격이 1억이 넘었다고 하면 올해. 네. 그러면 큰 메리트는 없거든요. 네. 근데 뭐 급하게 그렇다고 해서 2022년 10월까지라도 해도 네.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은 오를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급하게 처리는 안 하셔도 돼요. 네. 그게 이제 25년 됐기 때문에 네네. 재건축 팔아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갖고 가면. 재건축은 아직도 먼 얘기, 97년 시기이기 때문에요. 한 뭐 15년, 20년 있다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비과세 실현하시고 나중에 네. 지금 가지고 계시는 호반이 엄청 올랐을 텐데 뭘 그러세요. 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비과세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셔갖고 네. 나중에 재건축 즈음해서 말 나올 때 사도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가 맞는 거고요. 예. 이 150도 지금 호반 갖고 계시는 거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19년도에 2019년 몇 월이죠? 제가 2019년 8월에 입주했어요. 8월에 취득을 하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생애 한 번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두고 있는다고 해도 네네.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을 지금 등록하고 있는 오피스텔 2개가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지금 만기가 아까 언제가 만기라고 하셨죠? 8월 달. 8월이요. 예. 그러면 얘는 만기 되면 네네. 단기 임대가 만기 되면 얘는 매도하세요. 매도하는 게 낫습니까? 네, 수익률을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네네네. 얘를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각광받는 지역이 아니에요. 105신도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지 네네네.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아니에요. 물론 서울대 병원하고 서울대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 기숙사 굉장히 많은 세대수를 해서 기숙사가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오피스텔들이 아마도 그거를 이제 또 이제 베이스 삼아서 많이 이제 분양도 하고 했을 텐데 네네네. 이 105신도시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 품목이기 때문에요. 네네. 적어도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방에 갖고 있으면 적어도 5% 이상의 수익률을 만족을 하고 있어야 보유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당위성이. 네네. 근데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죠?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지금 1.56 같은 경우는 한 41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41만 원인데 매가가 얼마였죠? 그 1억 4,600이요. 1억 4,600에 보증금 얼마 들어가 있죠? 그거 지금 500에 이제 이렇게 41만 원 정도 받고 있죠. 40만 원이요? 네, 그렇죠. 40만 원 정도면 400에 480 정도. 대충 3% 중후반대 나오겠네요. 네네네네.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네.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일단 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우리 주공 2단지를 받게 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뭐 조정도 오고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대선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비과세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택은 그러면 이거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반 2차 하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보면 얘네들을 뭐 5년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만기 되면 바로 정리하시고요. 네네. 정리하시고 얘 그냥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언제 팔아도 내가 비과세를 할 수 있게끔 자세를 준비해 놓으면 시장에 굉장히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세금 하나도 안 내시게 되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는 모두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재산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네네. 거기에 이 오피스텔이 내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 곁다리가 끼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시청자님은 비과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예, 올랐기 예, 예. 때문에. 네네. 근데 괜히 그 뭐 30만 원, 40만 원이 월세 수익 때문에 정말 소탐대실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주택 사업 만기 서울대학교 아니면 서울대학교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라도 얘네들은 매도하시는 의견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호반 지금 거주하시는 거 잘 가지고 계시면서 비과세 실현 일단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